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윷 601호백작입니다. 요즘 원신이라는 게임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표절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가 많은데, 요즘 저는 뒤늦게 스위치가 생겨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즐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늦게나마 즐길 수 있어서 즐겁게 열심히 젤다의 전설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과연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할 만큼 잘 만든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 부분에 들었는데 게임을 끝나고 나면 좀 많이 현타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위치 게임 얘기로 시작을 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집에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닌텐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위치를 구입한 건 제가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한참 동물의 숲이 처음 나오고 한참 스위치가 풍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와이프가 스위치를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의 숲 영상 같은 것도 조금 찾아보고, 그때 관심을 가졌던 게 링피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집에서라도 그렇게 운동을 하면 참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내가 먼저 스위치를 구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위치를 구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정가의 2배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치솟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스위치를 구입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요. 가격적인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스위치를 바로 구입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스위치를 정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추첨 같은 걸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첨에만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안타깝게도 한 번도 이렇게 당첨되지는 않아서 그 당시에는 스위치를 구입을 못했었고요. 그때도 참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게임을 정말 못하고요. 어느 정도 못하냐면 슈퍼마리오라던가 그런 옛날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휴대폰 게임 같은 경우에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반대로 되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게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게임이 나오고 게임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당연하게도 제가 게임을 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고요.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크게 뭐라 하진 않지만 탐탁하지 못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와이프가 게임기를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걸 사고 싶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게임기를 사는 거는 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도 며칠 전에 닌텐도 스위치를 정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 전에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해서 스위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치를 처음 살 때 동물의 숲을 같이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와이프랑 같이 동네에 게임숍이 있더라고요. 게임숍을 가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젤다의 전설을 구입을 했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링피트를 구할 수 있어 링피트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을 했던 게, 그 당시에는 슈퍼마리오 파티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 슈퍼마리오 파티는 게임을 해보니까 와이프랑 저랑 취향이 잘 안 맞아서 슈퍼마리오 파티는 다시 이렇게 중고로 팔고 루이지 맨션 3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스위치랑 게임 5개가 생긴 거죠. 닌텐도가 가족적인 게임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닌텐도가 게임기를 이제 아들의 골방에서 빼서 가정의 중심인 거실로 들고 오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난 몇 주간 와이프랑 같이 닌텐도 게임들을 즐겨봤던 경험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와이프는 이제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동물의 숲을 했고요. 동물의 숲에서 채집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만들고 꾸미면서 힐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틈틈이 링피트를 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와이프랑 저랑 같이 즐겼던 게임이 루이지 맨션 3였습니다. 루이지 맨션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2인 플레이 중에서 두 번째 2인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목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좀 특징이 있어서 게임을 굉장히 잘 못하는 와이프로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유치하다거나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는 부분이 아니었고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박진감 넘쳐서 게임을 못하는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돈이 아깝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 닌텐도 스위치 신버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플스5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와이프가 저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굉장히 즐겁고 제가 너무 게임에만 몰두하지 않는다고 하면 플스5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혼자서 컴퓨터로만 게임을 하다가 걸스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굉장히 자기는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와이프가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닌텐도의 마케팅이 성공을 한 거고요. 닌텐도의 가치가 통한 겁니다. 닌텐도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게임에 대한 이미지를 최소한 저희 가정 내에서는 더 한층 더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난 게 플레이스테이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플레이스테이션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플레이스테이션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뜬금없기는 한데 몇 년 전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이 꾸준히 광고를 만들고는 있는데요. 그 광고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잘 만든 광고를 제가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용서가 허락보다 쉽다는 그런 카피라거나 아니면은 신혼부부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한숨만 나오고 화가 나는 그런 광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광고들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생각으로 만든 광고인지 굉장히 화가 났었고요. 게이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 게임을 하는 유부남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이 광고를 허락한 소니코리아의 관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게임을 사라는 건지, 만약에 이 광고를 와이프가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부남은 게임을 하지 말고 아니면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지 말고, 가정에 있는 유부남들은 게임기를 살 수 없으니까 게임기를 사는데 상대적인 우위가 있는 총각들만 게임을 사라는 건지, 이 광고를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굉장히 많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 게이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남성들이 즐겨가는 그런 사이트에서 그냥 낄낄거리고 만드는 그런 짤들이고,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낄낄거리고 마는 그런 걸로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공식적인, 그리고 가장 커다란 게임기 회사인 소니코리아에서 공식적인 광고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닌텐도랑 같이 너무나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좀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취미생활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소니코리아에서는 이 게임이라는 거를 남자들이 아내들 몰래 해야 되는 것들이고, 아내가 화가 나더라도 이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아내를 설득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설득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거를 저희 와이프랑 같이 하고 싶고,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들을 같이 와이프랑 같이 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같이 본다거나,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를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을 와이프랑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는 것에 대한 그런, 같이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프랑 같이 게임을 하고, 최소한 와이프의 눈치를 보면서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게이머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게임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고요. 그 반대 지점인 닌텐도의 사례를 보고 좋은 효과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나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게임이 남성들의 전유물인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게임은 굉장히
남성들의 취미생활에 가깝긴 한데요. 저는 게임이라는 게 지금의 뭐 만화라든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라든가 그런 것처럼 좀 더 취미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좀 더 좋아졌으면 하고요. 누군가 내 취미생활이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좀 커다란 회사들이 조금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게임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소니 코리아에서 만드는 그런 이상한 광고 같은 거 말고요. 이번에 플스5가 나온다고 하는데 또 아마 광고를 때려 부을 것 같긴 한데 광고를 만들 때 게임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제가 했던 얘기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